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주분들은 많이 이제 힘드실 거고, 어, 거기에 대해서 나름 객관적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. 제가 영상을 올린 건 한 1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. 이제 그랬는데, 어쨌건 많은 분들이 10만 원대 투자하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,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 어쨌건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이 주가 하락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대외적인 요인도 있고요.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도 있고요. 그리고 어떤 산업의 하락도 있고요. 개인적인 하락도 있고 회사 실적의 문제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오너 리스크입니다. 그 오너 리스크와 그 회사의 이미지 추락, 그리고 어떤 법적인 공방, 그리고 그 소비자로 하여금 어떤 그 고소 고발이나 추징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서운 리스크거든요.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의 어떤 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, 그런 리스크 때문에 영업 정지뿐만 아니라 회사에 전반적인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,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단계인 건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안 좋으면은 안 좋을 수 있는 거고, 반등이 있고 또 상승이 있고,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. 자, 그러면 네이버가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느냐 라고 봤을 때는 주가로는 증명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저점을 최근에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어요. 네이버는. 카카오도 보시면은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. 그쵸? 거의 다 돌아왔어요. 어,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안 좋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, 결국에는 흡수합병이 되든 어쨌건 저쨌건 간에 이 카카오가 없어질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. 그런데 그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저는 걸릴 거라고 봐요. 최소 1년은 걸릴 거라고 봅니다. 그렇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상당히 큰 어, 시간적인 리스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여드리는 이 37,300원의 전저점도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거고요. 그리고 지금 주가의 현재 위치는 카카오의 리스크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산업의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잠깐 기업 분석 보시게 되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돈을 그렇게 벌지 못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,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올해 좀 잘 나온다고 했을 때 5,800억입니다. 그렇죠? 5,800억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18조입니다. 6천억이라고 해도요, 멀티플이 30배입니다. 많은 게 이게 멀티플이 높습니다. 그죠? 높은 편입니다. 부채 비율도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. 네이버 보겠습니다. 네이버 예전에 제가 캐시카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, 회사는 성장하고 1조 8천억인데 주가가 몇입니까? 1조 8천억이라 하면은 15배 정도 되겠죠? 예, 그 정도 될 겁니다. 부채 비율이나 영업이익률 자체가 훨씬 더 좋습니다.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차피 내가 카카오라는 종목을 들고 간다고 했을 때, 물론 강력한 반등도 있겠지만은 내가 좀 쉬고 싶다라고 하면 매도를 하고 그 돈 그냥 그대로 어, CMA나 예금 통장에 잠깐 넣어놨다가 기다렸다 내가 사고 싶을 때 쉬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. 그러면은 결국엔 주식 갖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. 주식 수를 늘린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내가 좀 회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. 두 군데를 고른다고 했을 때, 물론 다른 거 종목 엄청 많습니다. 하지만은 지금은 더 이상 이르면 안 되고 내가 한 10%라도 15%라도 회복을 계속해서 하면서 유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투자자별 매매 동향의 최근 흐름을 좀 보시면은, 외국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. 이 오너 리스크가. 7월 달에 보시면은 250만 주 넘게 매도를 했고요. 그리고 기관도 전혀 양매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개인만 매수가 들어왔고,
외국계 기관 양매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. 프로그램도 좀 보시면은, 예, 프로그램도 오늘 이제 프로그램 100만 주 매도가 됐고요. 프로그램 매수세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포인트는 이 전저점이 넘어갔을 때 강력한 패닉이 올 수 있다라는 걸 꼭 그 염두에 두시고, 내가 카카오를 팔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매도하시고 기다렸다가 또 사시면은 수량이 20%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수량을 늘릴 수 있거든요.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어쨌건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어마어마한 대세 하락과 어마어마한 시세 한탕 해먹고 끝난 주식입니다. 끝났습니다. 얘가 다시 돌아오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 저점 여기가 아니라 사실은 35,500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. 그걸 기억하시고,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시점까지 왔는데 얘는 다 왔습니다. 다 왔고 현재 시점이 지금 뭐 라인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실적을 봤을 때는 성장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9년도에 사는 것보다는 지금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. 어쨌건 요점 참조하시고요.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, 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서 많이 투자한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일 것 같지만 그쪽으로 갔다가 이 네이버 카카오, 특히 카카오 쪽으로 많이 쏠렸고, 카카오와 연관관계가 있는 게 또 2차전지입니다. 그래서 셀트리온, 카카오 2차전지 요게 상당히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열풍이 했던 종목이었고, 그 2차전지가 끝났고, 그 2차전지가 투자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카카오가 수익이 낸 것에 대한 기반을 투자를 했고, 그 카카오 갖고 있던 종목들 일부를 보유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를 보험 삼아서 다른 종목들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그 카카오 자체가 무너지면서 상당히 패닉에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요.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정말로 다시 정고점을 넘기 위해서, 예를 들어 카카오가 17만원이 가려면은 지금과는 완전 다른 기업이 돼야 됩니다. 근데 사실 2021년도에 카카오가 달라진 건 크게 없었죠. 흔히 말하는 문어발식 확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시 수습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고정비가 중요하고, 고정비 절감이 가장 중요하고, 괜히 막 연봉 막 몇백씩 줘가지고 막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 막 땡겨가지고 쓰지 말고 내실을 다져가지고 다시 한번 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멀티풀 자체가 그래도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